원장님, 제 피부가 지금 이런데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1년에 수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 눈가, 팔자, 목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을 발견하고는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고 믿고 결국 관리를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아십니까?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제 경험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희망이 없는 피부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건 때로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바세린 한 통이 피부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화려한 광고나 고가 화장품이 아닌 아주 단순한 진실로 시작하려 합니다. 할리우드미의 아이콘인 기네스 펠트로와 마돈나, 이 두 사람은 매일 피부 관리를 위해 바세린을 선택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어떤 브랜드든 쓸 수 있지만 이들은 3,000원 남짓, 무색무양 화려함 없는 단순한 제품을 신뢰합니다. 저는 바세린이 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바세린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 회를 넘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며칠 만에 피부가 탱탱해졌어요. 주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서랍에 묵혀둔 게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기쁘고도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바꾸는 건 화장품의 가격이 아니라 그 제품을 제대로 쓰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가치 있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세린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활성 성분과 함께 조합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단 한 방울, 맞는 성분을 더하는 것만으로 효과는 두세 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 갈 필요도, 많은 비용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 잠들기 전에 짧은 시간과 약간의 꾸준함만 있으면 집에서 5년에서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이 40이든 60이든 75이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 심지어는 갓 시작한 젊은 의사들까지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바세린이 석유에서 나온다던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암을 유발하진 않나요? 그 의문이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페트롤라텀, 광유 유래 성분, 유해 불순물, 잔존 위험 같은 단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면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맑은 생수 한 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강물, 호수, 지하수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그 상태로는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단계의 여과, 살균, 소독, 그리고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치면 우리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죠.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는 광유에서 추출되지만 피부에 쓰이는 화장품용 바세린은 특수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한 세계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은 100% 페트롤라텀 순수 성분의 화장품용 바세린은 암을 유발하지 않으며 인체에 안전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건조로 인한 피부 갈라짐, 습진 화상 회복, 레이저 시술 후 피부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전문적인 조언은 간단합니다. 바세린을 고를 때는 꼭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무양, 무색, 무첨가 제품일 것. 둘째, 성분표에 피트롤라톰 100%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바세린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풀었으니 앞으로는 바세린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환자분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어떤 목적으로 쓰세요? 그분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피부 보습이요. 안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으니까 바르면 피부가 흡수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바세린은 굉장히 특별한 제품이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미백 성분, 콜라겐, 비타민 등이 들어있는 보습 크림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바세린을 피부 건조증 치료제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바세린에는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유효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피부가 기준으로도 바세린은 보습제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세린은 아주 강력한 보습 차단막으로 작용합니다.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얇지만 견고한 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식품을 덮는 랩처럼 피부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그 전에 발라둔 앰플이나 크림 속 유효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 둡니다. 셋째, 찬 바람이나 건조한 공기, 외부 자극으로 인한 수분 손실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세린은 텃밭의 덮개와 같습니다. 물을 준 채 그대로 두면 햇볕과 바람 때문에 금방 마릅니다. 하지만 위에 비닐을 덮어두면 수분이 오래 유지되고 땅이 촉촉한 상태로 남아 식물이 물을 더 잘 흡수합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앰플, 비타민C 세럼, EGF 크림이나 재생 연고를 발라도 올바른 차단막이 없으면 30분 1시간 안에 많은 성분이 증발합니다. 특히 냉난방이 강하거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바세린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영양을 오래, 깊게, 효과적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피부는 수분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지질층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바세린과 같은 차단막이 더욱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면 꼭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하세요. 제때 쓰는 소량의 바세린이 여러분의 스킨케어 루틴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세린 플러스 마데카솔. 마데카솔은 병풀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고 진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이 조합은 민감하고 쉽게 붉어지거나 계절 변화로 건조하고 벗겨지는 피부에 특히 잘 맞습니다. 병풀 성분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고 바세린이 그 작용을 밤새 지켜줍니다. 둘째, 바세린 EGF. EGFP 성장인자는 노벨상을 수상한 성분으로 피부 세포 재생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늘어진 피부, 탄력 저하, 팔자 주름, 목 부위 관리에 적합합니다. EGF는 빛 공기열에 약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덮어주면 활성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세린 플러스 판테놀 비타민 B5. 수분이 부족하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 혹은 자극 후 회복기에 있는 피부에 좋습니다. 판테놀은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고 바세린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 플러스 레티놀 또는 레티날입니다. 이 성분들은 노화 개선과 주름 완화, 세포 재생에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바세린이 표면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침투가 깊어질 수 있으므로 농도와 사용 빈도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쓰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용하면 홍반이나 각질박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세린은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올바른 성분과 조합하면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피부 관리에 똑똑한 조력자가 되어 여러분이 투자한 모든 영양 성분을 피부 속에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과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을 꼽으라면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항상 상위에 올라옵니다. 한국에서는 마데카솔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병풀은 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상처 회복과 피부 재생에 쓰여왔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마데카솔은 원래 상처, 화상, 피부 손상 부위의 치료에 쓰이는 연고입니다. 그런데 이 마데카솔을 바세린과 올바르게 조합하면 고가의 피부과 시술 없이도 강력한 피부 재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붉어지거나 건조로 갈라지고 눈가, 입가, 목 주변에 잔주름이 많아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병풀 성분은 새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건강한 피부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가벼운 염증이나 자극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 시술 후, 필링 후 또는 여드름 치료 후 관리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공기 중에서 쉽게 불안정해지고 특히 건조한 피부 위에서는 효과가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함께 쓰라고 권합니다. 바세린이 잠금막 역할을 해주어 병풀 성분이 피부에 오래 깊게 머물러 재생 효과를 높입니다. 사용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레이어 방식입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회복이 필요한 부위 눈가, 팔자주름, 목 등에 마데카솔을 얇게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습니다. 민감성 피부나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1:1 혼합 방식입니다. 손등이나 깨끗한 용기에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같은 비율로 섞어 맞춤 재생 크림을 만든 뒤 노화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 펴 바릅니다. 발림성이 부드럽고 밤에 쓰기 좋습니다. 셋째, 3중 케어 방식입니다. 마데카솔, 일반 보습 크림, 바세린 순으로 바릅니다. 피부가 매우 건조하거나 민감해진 날 또는 난방 에어컨 환경에서 오래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반드시 항생제 스테로이드가 없는 마데카솔을 써야 합니다. 플러스, 트리플 등 다른 버전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쓰지 말고 주 2-3회 또는 피부가 약해진 시기에만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쓰면 모공 막힘, 좁쌀 여드름,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해 반응을 살피세요. 붉어짐, 가려움, 화끈거림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고 진정 케어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조합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80세 김순자 어르신은 손녀 결혼 2달 전 이제 목도리 없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달간 꾸준히 사용한 뒤 결혼식 사진 속 어르신은 당당히 목을 드러내고 웃고 계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목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요. 라는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정숙 어르신은 3주간 매일 밤 이 조합을 썼습니다. 어느 날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손자가 할머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요? 라고 묻더랍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가져올 수 있는 힘입니다. 안전하고 부드럽지만 확실한 회복 효과를 원한다면 바세린과 마데카솔이 여러분의 피부 여정의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피부 구조를 안쪽부터 개선하는 성분 중에서 EGF는 가장 주목받는 활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피더mal growth factor, 즉 표피 성장 인자입니다. EGF는 피부세포 재생과 복구 과정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EGF는 상처 회복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연구자는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EGF가 현대 피부 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GF의 첫 번째 역할은 새로운 피부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손상되거나 노화가 시작되면 스스로 재생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EGF는 피부세포에 이제 다시 재생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과 단단함을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EGF는 중년 이후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처짐이나 주름이 뚜렷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입가, 눈가, 목 주위의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EGF의 가장 큰 약점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열빛 공기에 쉽게 분해됩니다. 피부에 바른 후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EGF를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바세린이 EGF를 피부에 단단히 밀봉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세안 후 처짐이나 주름이 있는 부위 팔자 주름, 눈 밑 턱선 등에 EGF를 소량 바릅니다. 고르게 펴 바른 뒤 약 2~3분 기다려 성분이 표피에 잘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 후 바세린을 소량 덜어 해당 부위에 살짝 올려줍니다. 세게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거나 위로 끌어올리듯 바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매일 쓰는 데일리 케어가 아니라 주 2~3회 정도의 집중 관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밤 피부가 휴식하고 재생하는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EGF는 생물 유래 단백질이므로 민감성 피부에는 가벼운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에 바르기 전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발라 24시간 이상 관찰한 뒤 이상 반응이 없을 때만 사용하세요. 또한 초기에는 매일 사용하지 마시고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세포 활동이 과도해져 피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GF는 피부를 젊게 만드는데 탁월한 귀한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바세린이라는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게 하고 밤새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탄력 회복, 주름 완화, 부드러운 리프팅을 원한다면 EGF와 바세린의 조합은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 모든 사람이 강력한 재생 성분이나 고농축 리프팅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안전하게 보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적합한 성분이 바로 판테놀, 즉 비타민 B5입니다. 판테놀은 오래전부터 아기 피부 관리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저귀 발진 크림이나 자극 후 피부 회복 크림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판테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 속 깊은 보습, 피부 장벽 강화, 불금증과 건조 각질 완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테놀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표피층 안쪽까지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빠르게 판토텐산으로 변환되어 피부 세포 속에서 수분을 유지시키고 부드러움을 회복시키며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다른 유효 성분과 마찬가지로 판테놀도 피부 표면에 충분히 오래 머물지 못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판테놀을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판테놀이 피부 속 보습을 채우고 바세린이 그 보습을 겉에서 밀봉해주면 안팎으로 균형 잡힌 보습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화장품용 판테놀 크림을 바릅니다. 예를 들어 비판톨 데일리처럼 데일리 유스 또는 페이셜 표기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의료용 연고처럼 제형이 두껍고 상처 부위에 바르는 제품은 얼굴 전체 데일리 케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판테놀 크림을 바른 뒤 2~3분 정도 흡수 시간을 주세요. 피부 표면이 촉촉하고 산뜻하게 느껴질 때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수분을 잠궈줍니다. 많이 바를 필요 없이 가볍게 윤기만 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매일 사용해도 괜찮고 건조함이 심한 날에는 하루 2번도 가능합니다. 특히 냉난방이 강한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거나 건조한 계절과 기후에 사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다만 지성 피부나 T존 이마와 코 부위에 유분이 많은 분은 바세린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테놀만 사용하거나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T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성 피부라면 판테놀과 바세린의 조합이 계절 변화, 화장품 자극, 피부과 시술 후 회복기에 매우 효과적인 케어가 됩니다. 바른 직후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당김이 완화되며 피부가 안쪽에서부터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피부 관리가 꼭 고가의 성분이나 첨단 기술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볍고 안전하며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보습 케어를 찾는다면 판테놀과 바세린의 조합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집중적인 피부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 그 중에서도 레티놀과 레티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타민 A 유도체로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턴오버 각질 탈락과 재생 과정을 촉진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주름 생성을 줄이고 표피 구조를 개선하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피부 톤이 고르고 탄력이 생기며 전반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한 단계 강력한 형태입니다. 레티놀은 피부에서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노이기 아시드로 변환되기까지 2번의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레티날은 단 한 번의 대사만 거치면 활성형이 되므로 작용이 더 빠르고 강합니다. 그만큼 효과도 크지만 피부가 적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극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효능을 가진 만큼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적응 기간 없이 사용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각질이 벗겨지고 화끈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레티노이드는 빛 공기 부적절한 성분 조합에 의해 쉽게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레티놀 또는 레티날을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바세린이 유효 성분을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사용 후 수분 손실을 줄여줍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려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단계는 패치 테스트입니다. 레티놀이나 레티날 소량을 귀 뒤나 팔 안쪽에 바르고 24시간 관찰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피부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바르세요. 피부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흡수가 과도하게 빨라져 자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가 마르면 완두콩 크기 정도의 레티놀을 이마, 팔자 주름, 눈가, 목 등 주름 부위에 찍어 바르고 부드럽게 펴줍니다. 그 다음 50분 정도 기다려 레티노이드가 표피에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 후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덜어 해당 부위에 얇게 덮어줍니다. 두껍게 바를 필요 없이 얇은 보호막이 생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강도 높은 관리법이므로 처음부터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주 1, 2회로 시작하고 최소 2주간 피부 반응을 관찰합니다. 피부가 잘 적응하면 주 3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레티놀 또는 레티나를 사용하는 날에는 AHA, BHA, 고농도 비타민C를 함께 쓰지 마세요. 이들은 모두 산성 또는 고자극 성분으로 잘못 조합하면 피부염, 심한 박리,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가 오래 붉어지거나 화끈거림, 각질 탈락, 붓기 등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무향 무알코올 저자극 보습 크림으로 진정 관리 후 피부가 회복되면 더 낮은 농도나 더 긴 간격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레티놀과 레티날은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통제된 사용이 필요합니다. 바세린과 함께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피부 젊음 케어가 가능합니다. 바세린을 특수 성분과 함께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합 자체가 아닙니다. 피부 타입에 맞게 비율과 사용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피부 상태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비율, 같은 도포 방법, 같은 빈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양한 피부 타입을 치료하며 피부를 분류하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한 조합을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피부 타입별 맞춤 가이드입니다. 1. 건성 피부. 특히 겨울철에 각질이 일어나거나 장시간 에어컨 난방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보습 차단막을 더 두껍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데카솔 바세린 비율을 1, 2 또는 1, 3으로 맞추는 것이 적당합니다. 섞지 않고 바세린만 덮는 경우에도 평소보다 두껍게 발라주세요. 이때는 충분히 마사지해 내용물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여 피부가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합성 피부, 이마, 코, T존는 유분이 많고 볼턱 부위는 건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위별로 차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데카솔, 바세린을 1:1 비율로 섞되 T존에는 얇게 볼목 부위에는 두껍게 바릅니다. 사용 후 각 부위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 다음 사용 시 비율을 조정하세요. 3. 지성 피부. 지성 피부는 바세린 사용 시 모공 막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알코올 알로에 젤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로에 젤은 가볍고 모공 막힘 가능성이 적으며 활동 성분의 흡수를 돕는 임시 보습막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지성이지만 레티놀 사용 후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 바세린을 아주 얇게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4. 민감성 피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관찰한 뒤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바릅니다. 활성 성분 1회 바세린 3 비율로 시작하고 주 1회로 가볍게 적용한 뒤 피부가 잘 적응하면 천천히 횟수를 늘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맞는 하나의 공식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를 관찰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단순한 조합도 개인에게 최적화된 효과적인 스킨케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 중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효과가 매우 큰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 성분을 바르기 전 따뜻한 수건을 이용하고 이어서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간단한 테크닉입니다. 어떤 성분이든 피부에 바르기 전에 피부가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부가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낮은 온도로 모공이 수축된 상태라면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깨끗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적당히 짜낸 뒤 얼굴에 2, 3분 정도 올려놓으라고 권합니다. 수건의 온기가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각질층을 유연하게 만들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가 영양 성분을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수건을 떼어낸 직후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활성 성분과 바세린 조합을 바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5분 정도의 부드러운 마사지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중지와 약지를 사용해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를 따라 피부를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눈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팔자주름 부위는 콧방울에서 광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목은 아래에서 위로 중력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주세요. 마사지는 단순히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특히 심리적인 안정과 깊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수건과 간단한 마사지를 매일 저녁 습관화하면 몇 주 후 피부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피부 개선 과정을 걸어오면서 무엇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실제로 변화와 효과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레시피와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책 속의 조언이 아닙니다. 모두 실제 환자분들의 피부 관리에 적용되었고 그 결과를 저는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김수리 어르신은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목 부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목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항상 스카프를 하거나 목이 올라오는 옷만 입습니다. 마침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분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깊은 콤플렉스였습니다. 저는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섞어 쓰는 방법, 그리고 매일 저녁 가벼운 마사지를 함께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단 3주 뒤 재진을 위해 찾아오신 어르신은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 중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효과가 매우 큰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 성분을 바르기 전 따뜻한 수건을 이용하고 이어서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간단한 테크닉입니다. 어떤 성분이든 피부에 바르기 전에 피부가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부가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낮은 온도로 모공이 수축된 상태라면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깨끗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적당히 짜낸 뒤 얼굴에 2, 3분 정도 올려놓으라고 권합니다. 수건의 온기가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각질층을 유연하게 만들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가 영양 성분을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수건을 떼어낸 직후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활성 성분과 바세린 조합을 바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5분 정도의 부드러운 마사지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중지와 약지를 사용해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를 따라 피부를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눈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팔자주름 부위는 콧방울에서 광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목은 아래에서 위로 중력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주세요. 마사지는 단순히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특히 심리적인 안정과 깊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수건과 간단한 마사지를 매일 저녁 습관화하면
몇 주 후 피부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햇살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목. 그 순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한 분은 60대 중반의 강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시니어 댄스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며 EGF와 바세린을 섞어 매일 밤 볼, 팔자주름, 목에 발라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동호회에 나가셨을 때 오래된 파트너가 물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비법이 있어요? 10살은 젊어 보이네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선생님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작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레티놀과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너무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입 주변이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화끈거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제품 사용을 중단시키고 10일 동안은 향과 알코올이 없는 저자극 보습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레티놀을 주 1회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피부가 완전히 마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덮도록 조정했습니다. 한 달 후 피부는 안정되고 이전보다 부드럽고 촉촉해졌습니다. 이 경험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중년 이후의 피부 관리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를 결정짓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꾸준함, 이해, 그리고 올바른 관리 방법이 변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저는 60이 훌쩍 넘었는데도 피부가 팽팽하고 톤이 고르고 밝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40을 갓 넘긴 나이에 벌써 피부가 칙칙하고 처지고 탄력이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유전자 때문도 쓰는 화장품 가격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은 매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맞는 기능성 성분, 올바른 바세린 사용 효과 2배. 제품을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피부에 필요한 성분 하나만 고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똑똑한 보호막처럼 덮어주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목적 없이 크림만 바르는 사람 10명 중 9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은 반드시 얼굴 전면이 아닌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세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며칠간 피부 반응을 지켜보세요. 하루아침에 효과를 기대하며 서두르지 마세요. 각 성분에는 휴식 주기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적응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꼭 10살 어려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어제보다 오늘 피부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걸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나요? 당신이 받은 이 단순하지만 정확한 조언이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해답이 될지.